KF-21 한국 엔진 개발 공개, 충격. 미국, 한국산 엔진 언제 개발한 거지? KF-21 엔진 개발 비행 충격적 성공. 미국이 기술 안 졌지만 포기 안 해. KF-21 핵심 장비 국산화 7전 8기 스토리. KF-21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로 국내 자체 개발에 성공한 항공전자 장비를 빼놓을 수 없다. 항공전자 장비에는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되는 임무 컴퓨터, 눈 역할을 하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를 포함한다. 매일경제가 지난 13일 방문한 한화시스템연구소, 분당 소재 서현 사업장은 항공전자 장비 개발의 핵심 거점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개발 중인 AESA 레이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공전자 장비 대부분이 이곳에서 개발된다. IRST는 전투기의 필수적인 항공전자 장비로 적외선을 탐색하고 추적하는 장비다. KF-21의 기체 앞부분에 두드러진 모양의 구형 장비가 바로 IRST의 적외선 센서다. 공격 목표를 탐지하기 위해 전파를 쏘는 레이더와 달리 IRST 장비는 표적에서 나오는 적외선 에너지를 탐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은밀하게 작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다. IRST는 KF-21 양산 두 번째 단계인 블록 2, 공대지 작전 가능부터 정식 운용된다. IRST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뒤 이탈리아의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해 개발됐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도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전할지 밀당이 이어졌다. 이재익 전자광학체계 1팀 수석연구원은 계약서에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지만 양쪽의 해석이 달랐다면서 질문을 하면 딱 부러지게 얘기해주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집요하게 물어보고 들은 내용은 곧바로 연구실로 돌아와 적용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항공전자 장비는 실물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KF-21 전투기와 연동시키는 시스템 작업, 즉 체계 통합 때 더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한다. 김영곤 한화시스템 항공시스템 개발팀장은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T50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이 전혀 공유하지 않았던 기술이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결국 개발해냈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신사업으로 점찍은 항공엔진 기술이 정부가 육성해야 할 중요 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무인기용 15000LBF, 추력 15,000파운드 포스, 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기술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 등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선정한다. 지정된 기술은 외국 기업 등의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을 진행할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해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 허가와 출입 시 휴대폰 검사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관리와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과 각종 엔진, 추진체 보조기기류 부분품 제작, 정비, 판매 및 서비스업을 정관에 추가하며 항공엔진 사업을 본격화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국가첨단전략기술 선정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R&D 예산의 우선 편성과 세제 지원 등 자금적인 부분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대비 4천억 원가량 감소했으며 단기 차입금은 1조 1천억 원, 장기 차입금은 5천억 원가량 증가해
향후 투자 재원 확보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또 SMR 설비와 대형 가스터빈 등에 향후 3년간 8,756억 원을 지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 선정과 함께 항공엔진 분야에 3조 2천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최근 3년간 연 3천에서 4천억 원을 RD에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2022년 1.5%, 2023년 1.8%, 올해는 3분기 누적 0.9% 수준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는 미래사업 RD 중 항공엔진 분야에서 항공, 방산 AM 제작 공정 기술 개발만 진행 중이라 공시했다. 특히 앞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반도체의 경우 최저 2%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만큼 항공엔진 사업도 저금리 RD 자금을 융통해줄지 주목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9월 두산에너빌리티가 발행한 회사채 무보증 사채의 신용등급은 BBB 플러스이며 표면이자율은 4.571%다. 기본 개발 방향은 정부 계획과 함께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국책과제와 연계해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1만 LP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 사업, 엔진 레이아웃 설계와 구성품 해석, 터빈 베인,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과 후가공, 과제와 함께 국산 전투기 엔진 기술 확보를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 설계, 과제를 수행 중이다. 또 이달 17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1만 5000LBF급 유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군의 KF-21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한 1만 4770LBF급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항공엔진 개발은 방위사업청이 조만간 발표할 첨단 항공엔진 관련 로드맵과 연계됨으로써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지난해 말 첨단 항공엔진 개념 연구 계획 발표 및 항공엔진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2030년대 초까지 지휘 F414 엔진보다 연료 소모율이 10-15 향상된 1만 5000LBF급 항공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방사청은 미국, 유럽, 러시아 등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의 1만 LPF급 무인기용 엔진도 함께 개발한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며 신규 지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과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과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2. 에어빌리티 DSK 2025서 고속전기 추진 수직이 착륙 항공기 AB제로 속에 나선다. 재난 대응 및 긴급 물류 수요 해소. 에어빌리티 주식회사는 오는 2월 26일 수부터 28일 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DSK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에어빌리티는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설립됐으며 전기 추진 시스템을 활용한 고속 수직 이착륙 항공기 에브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역으로는 2024년 AB제로의 시제기 개발과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사업 분야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긴급 물류, 감시 정찰, 재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다양한 정부 과제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작년 엔지니어링 및 서브 시스템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출 활동을 시작한 에어빌리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체 판매 및 MRO 서비스를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 서비스에는 고속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한 물류 운송, 긴급 위약품 배송, 정밀 측량 등이 포함되며 주요 고객층은 정부 및 공공기관, 물류 및 배송 기업, 에너지 및 인프라 기업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반 대중에게 회사를 알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며 BEG 등 다양한 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참가를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어빌리티의 주력 제품은 AB0로 감시 정찰 및 긴급 물류 운송을 위해 개발된 고속전기 추진 수직이 착륙 항공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재난 대응 및 긴급 물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히 산불 감시, 안티드론 솔루션, 선박 보급 등 다양한 산업에 맞춤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기 추진 기술과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해 고속 비행 및 장시간 채공을 목표로 했다. 에어빌리티 측은 자사 AB0는 경쟁 제품 대비 고속 비행, 최대 시속 200km를 제공하며 수직이 착륙 기능을 통해 협소한 장소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전기 펜제트 기반의 저소음 설계로 도심 내에서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긴 비행 시간을 구현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의 자율 비행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어빌리티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북미,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며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 또한 확보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한 바, 이들 시장에서 재난 대응, 물류, 보안 감시 분야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정부기관 및 긴급 대응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대응 및 물류 파트너를 찾고 있다. 또한 인프라 보호와 보안 감시와 관련된 파트너도 주요 타깃이다. 이를 위해 현지 지사 설립, 협회 가입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킹을 확장하고 경쟁력 있는 적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에어빌리티 측은 전했다. 한편 10주년을 맞은 드론쇼 코리아가 DSK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드론에 대한 모든 것, 드론의 무한한 확장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의 전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드론, 농업, 공간정보, 안전, 보안, 배송, 물류, 건설업, 교통관제 등 검은색 위쪽 삼각형 로보틱스, 무인기, 휴머노이드, 지상, 해상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센서, 기타 S, W 및 부품 등 검은색 위쪽 삼각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UAM, AAM, 버티포트, 지상관제, 운영 S, W, 통신, 인증 등 검은색 위쪽 삼각형 평화유지, 안보, 대테러 및 평화유지를 위한 드론의 활용, 전투체계의 자율화 및 고도화 등 검은색 위쪽 삼각형 5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계학습, 원격,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성 등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항공우주, 저궤도 위성, 원격탐사, 위성항법, 우주발사체, 우주 스타트업, 민간우주 개발사업, 우주 활용 등